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열무아빠님께서는 귀신을 어릴 적부터 아마 봐오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직업괴담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직업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은 밤까지 이렇게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예, 맨날 듣다가 이제 이렇게 전화로 제보를 하려니 약간 떨리고 네. 좀 그렇네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열무아빠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고 사는 사람과 못 보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못 느끼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예. 근데 보시는 쪽으로 사셨어요. 그죠? 예, 저희 집안이 네. 5대째 세습모 집안이라고 해서요. 쭉 5대째, 저희 아버님이 지금 5대째시거든요. 오, 또 친가는 드문데. 예. 오. 그렇다고 아버지가 저 점사를 모시거나 구술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업을 닦는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신이라는 존재와 많이 밀접하게 엮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직업괴담으로 시작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인지만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바로 해볼게요. 예, 저는 이제 보안 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 보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직업괴담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열무아빠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기 전에 주간 근무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에 들어가는데 그날에는 그 신입 직원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야기 주인공이 신입 직원인데 신입 직원을 돌비로 칭하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업무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순찰을 돌면서 보안 초소에서 근무도 하고 순찰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새벽 2시쯤에 돌비 직원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키득키득키득 이렇게 웃고 그다음에 혼잣말로 나는 널 놓치지 않아. 넌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아직도 이 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섬뜩해서 그래서 제가 싹 뒤로 가서 그 직원을 깨우고 하는데 안 깨워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등 뒤쪽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제가 뒤를 쳐다봤는데 제가 봤던 수많은 영화 중에 정말 특이한 영화였어요. 중학생, 남학생처럼 보이는 영화인데 한 손에 곰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한 손에 곰인형을 들고 그 돌비를 쳐다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그 돌비 직원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또 그 영화도 돌비가 하는 말 같이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라는 단어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한 30분 동안 그러고 있다가 그 돌비 직원이 갑자기 정신이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무슨 말을 했나요? 더위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일단 우리 야간 근무 끝나고 나랑 같이 얘기를 하자. 그래서 무사히 야간 근무를 끝나고 그 친구와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국밥집을 가서 네. 반주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는 봤어요. 너 어젯밤에 근무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근데 네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귀신을 보는 사람이다.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어제 네 등 뒤에서 나타난 귀신을 봤다. 그래서 혹시 너 무슨 일 있냐? 혹시 뭐 어디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일에 엮였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요 근래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이런 걸 물어봤더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그 친구가 그 전전날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대요. 만나서 술을 한잔 하고 이렇게 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 동네에만 있는 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 2차는 날씨도 더운데 그런 휴가에 가서 술 한 잔을 더 하자. 그랬는데 이 돌비라는 친구는 겁이 많은 친구였나봐요. 절대 안 간다고 했지만 친구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휴가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딱 3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3명은 A, B, C로 칭할게요. A라는 친구는 장난기가 많았던 친구고, B라는 친구는 내성적인 친구,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는 여기서 말하기 뭐하지만 귀신을 잡는 군인 있잖아요. 아, 해병. 귀신을 잡는 군인 출신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술을 먹으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혼숨이라고 하죠. 알죠. 강령술. 예. 그거가 한창 유행할 때였어요. 그 C라는 친구가 우리 이렇게 술만 먹으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으니 우리 한번 이 혼숨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근데 네. 그게 흉가였잖아요. 근데 혼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형도 필요하고 뭐 쌀도 필요하고 뭐 소금도 필요하고 근데 주위에 편의점이 있어서 다른 건 다 구했는데 이 인형이라는 재료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 C라는 친구, 이 귀신 잡는 친구가 그 흉가 안쪽에 있는 창고가 있었나 봐요. 예. 그 창고에 가서 그 인형을 어디서 구해왔어요. 그 창고 쪽에 인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형을 갖고 와서 이제 강령술을 시작했는데 그때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이튿날부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참 말하기가 조금 순화돼서 말씀드릴게요. A라는 친구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레스를 조작하는 공장이었는데 약간 끔찍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일을 하다가 그 기계에 두 손이 걸려갖고 두 손이 딴되는 사고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 B라는 친구는 요식업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재료 손질도 하고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하다가 이 주방에 가스가 있잖아요. 그 가스가 새어나와서 그 폭발 사고를 당해갖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요. 이제 C라는 친구는 조금 안타깝게도 그 친구도 어느 마트에서 보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친구들 야간 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혼숨이라는 걸 해서 영가가 와서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도 영가와 많이 밀접해 살면서 어떤 분이 빙이 걸리는 걸 제가 자주는 봤는데 이 빙의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고 혹은 이렇게 심각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나 네.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 그 혼숨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혼숨이라는 자체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겪을 수는 없는 거다. 해서 그 친구한테 계속 추궁을 했어요. 너 이거 갖다가는 네 뒤에 있는 귀신이 저렇게 너를 죽이듯이 쳐다보고 그리고 그 영가가 네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또 안타깝게 목숨이 있는 사건까지 일으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런 원한기라고 해도 너희는 그냥 단순히 혼숨을 했을 뿐인데 그 영가가 그렇게 원한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제가 추궁을 했는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반전이 있습니다. C라는 친구가 그 창고 쪽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A, B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 창고 쪽에 그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 위에 어떤 여학생의 사진과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이 썼을 만한 일기장과 그 다음에 인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술 먹은 기운을 무슨 객기를 부렸는지 이 인형 이외에 그 사진과 그 일기장을 라이터로 불을 태운 거예요. 불을 태우고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여기서 저도 진짜 경악할 만한 게 그거를 남성분들이 이게 소변으로 그거를 불을 끈 거예요. 불을 끄면서 그 C라는 친구는 이렇게 외쳤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 봐라. 내가 이 인형 가져갈 테니 귀신이라는 게 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 봐라 막 이렇게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새 친구는 사고를 당했고 2차례인 것 같은데 혹시 너 무당이나 뭐 이런 분들을 찾아가 본 적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뭐가 느꼈는지 그 어머님이 소개시켜준 무당분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무당분이 그 친구를 보자마자 자기는 절대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악귀로 변했고 이 악귀가 너네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 거의 악신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이게 악귀라는 단계가 일단은 그 유품을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묵어 있었고 그 창고 쪽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었던 영가는 거의 악귀, 원한 이런 게 있었던 존재인데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는 그 혼숨이라는 걸 하면은 주위에 영가들이 모여요. 자연스럽게 영가들이 모이는데 이 악귀가 너희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주위에 모여있는 영가들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이제 악신급으로 돼서 내가 모시는 신령님도 네 뒤에 있는 저 악신이라고 표현할게요. 악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를 감당하려면 거의 뭐 만신 수준의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만신 분께서도 너를 내칠 것이다. 이거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뭐 구수로든 뭐 부적이든 아무런 행위가 먹히지 않는다. 보통 이런 거는 저도 예전에 할머니한테 들어본데요. 악기라고 해도 구슬하게 되면 그 영가를 달래잖아요. 달래면서 그 악기의 뭐 원한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주면서 마지막 그 악기가 원하던 소원이나 악기가 바라던 거를 이루어주면 그 악기는 이제 천도가 되는데 이 지금 돌비 뒤에 있는 악신은 그런 게 먹히지가 않는데요. 절대로. 누가 와도 이거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 돌비 어머님이 들으시고 이제 또 돌비 어머님이 다니시던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이런 말을 드렸더니 주지스님도 이게 참 난감해 하시면서 돌비 어머님 이거는 순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부처님께 자비를 구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도 지금 돌비 뒤에 있는 저 존재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일은 순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순리적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악신이 이제 돌비를 마지막 타겟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비를 어떻게 할 거잖아요. 무당분이나 주지스님이나 이 악신이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듣고 돌비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죠. 기분이 들어서 모든 걸 자포자기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생활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밤마다 이게 그 귀신한테 빙의 되는 순간이 있었나 봐요. 집에서도. 근데 자기가 이렇게 근무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래도 저희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 네. 혹시나 희망을 품고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고 돌비라는 친구와 저희가 야간 근무를 총 3일을 야간 근무를 하거든요. 3일 야간 근무 끝나는 날 저녁에 우리 본가로 내려가자 약속을 잡고 그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저희는 또 밤에 출근해야 되니까 오전에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꿈에 제가 그 전날에 봤던 영가가 나와서 네.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소멸될지언정 네가 이 일을 방해하게 되면 너와 내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영가가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부탁하듯이. 그러니까 막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말고 네가 개입하게 되면 내가 소멸될 거라고 안다. 소멸될 거라고 안돼요, 자기가.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일을 진행할 거다. 나는 이 돌비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를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잠에서 깼어요. 깼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리에 뱉던 베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 눈물로 완전히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면서 우는 거를 모르고 잤던 거죠. 근데 제 옆에 있던 와이프는 그걸 봤고
저를 깨워도 제가 안 일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니까 뭔 일인가 해서 계속 깨웠지만 저는 안 일어나고 계속 울면서 잠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났는데 제가 가끔 영가를 마주치게 되면 그 영가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죠. 직이라고 해요, 그거를. 예. 제가 가끔 그 직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일어났는데 뭔가 화나면서도 굉장히 슬픈 감정 있잖아요. 그거를 출근할 때까지 계속 그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자다 깼는데도 계속 그 감정이 계속 오니까 예. 저희 할머니가 그럴 때 영가와 엮일 때 조심하라고 저희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 목걸이에 네. 거는 나무 패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항상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곱잡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그 영가가 저한테 해코지를 못했던 건 아마 이 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자기가 소멸될 거라고 아는 것도 저한테 해코지를 하면 저희 집안에서 모시는 신령님이나 그분들한테 소멸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돌비라는 친구를 놔주진 않겠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자다 일어나서 다시 샤워하고 출근을 했고, 이틀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야간 근무하면서 순찰하면서 이제 무전기를 들고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순찰할 순번이 돼서 그 친구가 이제는 순찰하러 나가면 이 무전기에서 계속 노이즈가 걸리는 거예요. 노이즈가 걸리면서 그 친구가 혼잣말 하는 게 그 무전기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 이거 그러니까 저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무전기가 저희 현장의 모든 초소에서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로 그 돌비가 하는 혼잣말과 함께 노이즈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비 어딨냐? 왜 무전기에서 왜 돌비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왜 자꾸 무전기가 노이즈가 걸리냐? 채널을 바꿔보자. 그러면 무전기에서 이제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채널을 다 같이 변경을 해서 맞춰놓고 해도 이게 돌비가 모르는 채널이거든요. 이게 순찰에 나갔으니까 아직 안 들어와서 그 채널을 모르잖아요. 채널을 바꿨는데도 계속 노이즈와 돌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저희 야간 근무하던 직원들이 거의 다 들은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CCTV가 현장에 모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그 CCTV를 다 볼 수 있는데 한순간 새벽 2시에 그 CCTV가 다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정전되듯이 카메라가 순간 정확히 시간을 제가 기억해요.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에 그 CCTV가 다 꺼진 거예요. 꺼졌다가 5분 뒤에 다시 재부팅이 되듯이 이렇게 켜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가 뭐냐면 그때도 돌비가 순찰 당번일 때.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 근무하면서 한 명씩 순찰을 하거든요. 꼭. 그게 업무여서 꼭 보니까 이게 돌비가 순찰하러 나갈 때 무전기에서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CCTV가 꺼졌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야간 근무자들은 이미 난리가 났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또 본사에서도 그 다음날 주간 업무 때 나오셔서 CCTV가 꺼진 거는 정말 크나큰 일이거든요. 그 CCTV가 꺼졌다는 게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세력에 의해 저희가 그 현장이 약간 조금 중요한 업무를 보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 아니라 공사 현장 옆에 있는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사무실에 설치했던 CCTV가 동시에 꺼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고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꺼질 수가 없다 해서 본사에서 나와서 난리가 났고 또 저도 집에 못 가고 주간 근무 때 저희 실장님한테 붙잡혀서 추궁당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또 근무할 때 아니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근데 이게 꺼진 거다 계속 설명을 해도 그게 말이 안 된다면서 계속 추궁당하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저희 야간 근무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무사히 일단은 끝났는데 야간 근무 끝나는 날 돌비랑 같이 아침을 먹고요. 저녁에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각자 집에 가서 조금 씻고 좀 잠을 자야 그래도 이제 저녁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각자 집으로 갔어요. 각자 집에 가서 저도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저희 딸 오랜만에 봐서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그 다음에 저도 잠을 잤는데 잠잔 지 한 2시간이 지났나?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고 메시지 오고 카카오톡 오고 막 계속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깼어요. 깼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경찰서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요. 예, 무슨 일이시죠? 그러니까 혹시 돌비 아십니까? 그래서 예, 저희 직원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비가 저랑 헤어지고 집에 갔는데 저희가 지퍼라이터 기름 아시죠? 그 집안에서 그 지퍼라이터 기름을 자기 몸에 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헐. 저랑 헤어지고 나서 저희 본가로 가기로 했는데 예. 그날 지퍼라이터 기름을 온몸에 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에 응급으로 갔는데 사망을 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사망을 했는데 이 핸드폰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게 저였던 거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서로 나와서 진술 좀 해달라. 도대체 그 시간에 돌비가 어떤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 좀 진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부랴부랴 이제 잠자다가 옷을 입고 차를 몰고 경찰서로 바로 갔어요. 예. 갔는데 돌비 부모님 또 경찰서에 와 계셨고 그래서 이제 진술이 시작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뭐 돌비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없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혹시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전혀 아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아니 돌비 아무 일 없었고 그리고 그 전화상에 모든 요즘에 핸드폰은 통화가 녹음이 되잖아요. 뭐 아이폰 빼고는 되죠. 예. 예. 그래서 통화 녹음된 분을 형사분이 들으셨는데 어디 가시기로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저희 본가에 좀 일이 있어서 돌비랑 같이 가기로 했다. 그것 말고는 없다. 아무런 일도 없었고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 뭐 이 친구가 저한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말도 한 적 없고 그런 상태도 아니었다. 그렇게 진술이 끝나고 그다음에 그 극단적인 선택한 그 시신은 바로 인계가 안 된대요. 이제 검사에 허락이 있어야 가족분들한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그게 인계가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장례식은 안 했고 한 이틀 뒤에 장례식이 치러진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희 직원분들과 그래도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잖아요. 저희 직원분들하고 돌비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서 조문을 하고 예. 이제는 나오려고 하는데 돌비 영정사진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장례식장 안에서 누가 웃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영정사진을 봤는데 거기서 진짜 충격적인 걸 봤는 게 뭐냐면 제가 봤던 수많은 연가들 중에 이런 귀신은 없었어요. 예.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연가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행동하는 연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돌비 영정사진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으면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봤어요.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그리고 계속 돌비 장례식장이니까 이제 상주가 어머님 아버님이잖아요. 맞죠. 그 영가가 돌비의 어머님 아버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돌비는 어찌 보면은 혼숨을 했던 당사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씻을 수 없는 사고를 당했던 분들 다 당사자들은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저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이제 돌비의 어머님 아버님을 쳐다보는 거죠. 정말 조문 끝나고 나오면서 항상 저와 공전하는 저희 집안의 신령님이라고 할게요. 네네.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나와서 이제 흡연장을 가서 구름 과자를 피면서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신령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 했더니 이거는 어느 무당분이나 어느 신령님이 와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가들이 살해를 알린다고 하죠. 네. 그 살이 아니라 저주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에게 저주를 거는 게 맞지만 네. 이 경우에는 귀신이 산 사람에게 저주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여기까지다. 와. 만약에 너가 저분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저분들한테 달려가서 네가 이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되면 너도 다칠 것이며 너희 가족들도 다치고 모든 분들이 다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세습무 집안이나 그래도 이제 신령님들께 항상 대접해 드리고 빌고. 뭐 받고 근데 그건 아버님이 하시는 거고
그랬던 집안인데 이제 제가 이 일에 개입하게 되면 모든 가족이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어서 영가랑 마주치면서 저 영가가 저를 해코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제 안에 있던 신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겁이 나는 거죠. 그쵸. 그때 떨리지.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 일은 돌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아, 비극이다. 근데 그 후에 들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그때 다쳐서 일단은 목숨을 건졌잖아요. 근데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그 후에 이제는 C라는 친구와 돌비가 어찌됐든 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네. 충격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그 두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던 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빈의 아버님은 건설업에서 일하시던 분인데요. 중장비 하시던 분인데 네. 사고를 당하셔서 두 다리를 잃으셨고 어머님은 교통사고로 크게 나셔서 반신불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이 친구 부모님들도 크게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입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귀족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요즘에 강령술이나 이런 혼숨을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하나의 뭐 재밌거리? 재밌거리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자기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으니 제발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흉가를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흉가를 안 가는 게 더 좋겠지만 혹여나 가게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물건은 절대 먼지 한 톨이라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거기에 어떤 귀신의 기운이 서려 있고 어떤 귀신의 원한이 서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나는 귀신을 안 믿으니까 귀신아 나와봐 막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된다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모두 흉가에 가게 되시면 그런 거 한 번쯤은 해보시잖아요. 아, 나는 귀신 안 믿어. 객기로 네, 객기로. 그러지. 뭐 예를 들어서 흉가에 있는 거울을 깨뜨리거나 네. 아니면 뭐 나무문을 발로 차거나 이런 행위를 하시면서 나는 귀신 안 믿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봐. 나와서 내 앞에 나타나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일 없을지언정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귀족분들은 혹여나 혼숨이나 강령술을 하시더라도 장난으로 그리고 혹은 흉가를 가셔도 거기에 있는 물건은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귀신을 도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 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충격적이고 열무 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뭐 시들무에서도 뭐 이런 데 갔다가 잘못 행동해서 정말 큰일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시점이었던 게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이야기는 많았거든요. 근데 예. 귀신이 사람을 저주했을 때도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예. 그런 경우가 이게 드물대요. 네. 왜냐면 한 사람이 산 사람을 저주할 수는 있대요. 이 사람이 미워서. 근데 그죠. 귀신은 이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영이 된 건데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뭐 네.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에서 저주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아버님께 여쭤보고 아버님은 참 이게 이상한 일이다. 아버님도 겪어보지 못하셨대요. 무업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셨대요. 와. 그만큼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아버님이. 그냥 좀 이런 느낌 같아요, 열무 아빠님. 그냥 그 예. 자리에서 수십 년간 기다리다가 어느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가 걸렸는데 예. 이게 또 도발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일기장과 사진은 그 중학생 남학생 영가의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꿈에서 봤거든요. 그 여동생이 조금 아파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 동생의 유품을 이제 그 친구들이 불태우고 또 그런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을 했으니 가뜩이나 원한을 갖고 있던 악귀였는데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무 아빠님? 예. 하나만 걸려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심지어 절대 또 태우면 안 되고 훼손하면 안 되는 물건까지 태웠어요.
그러면 오케이, 원래는 못 나와요. 근데 명분이 된 거죠. 명분이 예, 명분이 된 생겼어 거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무조건 명분이 어느 게 있어야 나와서 사람을 해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때까지 느껴진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뭐 젊었을 때 네. 그 흉가나 이런 데를 와이프랑 아내분이랑? 가끔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그때 카페에서 같이 모여서 갔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카페장님께서 약간 또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귀신을 잡는 부대, 귀신을 잡는 군인 출신이셔갖고 약간 도발적인 행동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화분을 깨거나 거울을 깨거나 그런 행동까지 하셨는데, 저하고 와이프도 약간 연가를 봐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가 정확히 봤는데, 그런 명분을 줬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같이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명분? 정확히 봤어요.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명분이 있네, 확실히. 예. 이유를 그래서- 만들어주면 예. 가도 되나 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런 행동을 안 했으면은 예. 그 영가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아무런 해를 끼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영가에 대한 도발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영가도 화가 나잖아요. 가뜩이나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묵었고 원한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기가 내 구역인데 여기에 와서 도발까지 한다라. 그럼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붙어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가면 안 돼요, 흉가. 흉가도 가면 안 절대 되고. 강령술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 강령술도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호기심이 명을 재촉하는 일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드물지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거 했는데 뭐 아무렇지 않은데? 그럴 수 있어요. 드무니까 이런 일들은. 근데 네, 드무니까. 잘못 걸렸을 땐 열무 아빠님 이야기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영가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때까지는 제가 빙의 되거나 뭐 혹여 다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렇죠. 이건 무슨 거의 저주 수준이잖아요. 네. 뭐 이 영가가 씨를 말리겠다라는 정말 그런 저주를 품고,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5, 6년 전이거든요. 코로나 전에 네.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과연 그 영가는 자기의 한을 다 풀고 이 A, B, C 그리고 돌비 가족들까지 용서를 했을까? 아직 제가 드는 의문입니다. 그게 소름 돋았어요, 마지막에. 예. 다 그렇게 웃고 막 뭐 조롱했는데 그 영정 앞에서. 근데 갑자기 부모님을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은 너네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부모님들 쳐다볼 때는 웃음기가 없었어요. 표정이 웃음기 변했구나. 예. 그래서 나오면서 많은 소름이 돋았고, 저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뭐라도 관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 관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뿐인데, 이 정도로 레전드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해줄 이야기는 있으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로 참여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다음에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레전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열무 아빠님 같은 스타일이 굉장히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분이 아니네요. 말씀하시면 귀신을 한두 번 보신 것도 아니고 진짜 난다긴다 하는 귀신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귀신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분이고요. 오늘 처음 참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어떤 이야기일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